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언제나 댓글에 잘생겼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좋게 봐주시는 제가 왜 인생의 3분의 2를 모쏠로 보냈을까요? 사실 제 외모가 압살할 수준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철저한 모쏠일 리는 없었을 겁니다. 외모적으로 타고난 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뿐이고 나머지가 전부 부족했던 저는 열심히 매력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던 모쏠 찐따였으니까요. 그리고 따란, 여러분이 좋게 봐주시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된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연애코치도 11년 동안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도 외모 타고난 인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등장만 해도 우와 거리면서 수근수근수근 이수근 거리는 주목받는 삶. 안 부럽다면 비정상이겠죠. 제 주변에 그런 타고난 친구 동생들 보면서 참 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연애에서만큼은 잘생겨야 연애한다, 예쁜 게 다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최대의 장점인 강렬한 첫인상을 우리도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존자 존예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매력 어필에서는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평 앱으로 유명한 아만다를 이용해보죠. 여기 2명의 아는 동생들을 섭외했습니다. 2명은 각각 다른 종류의 매력을 어필한 사진으로 가입 심사를 받아볼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생은 예쁨 위주로 나온 사진을 등록할 거예요. 뭐 아만다 통과는 따나온 당상의 외모지만 이 정도 외모는 아만다에서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이제 두 번째 동생. 무슨 차이냐면 이 친구는 외모를 강조하는 게 아닌 다양한 활동을 어필하는 사진 위주로 올렸습니다. 정적인 모습이 아닌 뭔가를 하고 있는 내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즉석에서 찍다 보니 첫 번째 동생이 이기진 않을까 약간 쫄리긴 하네요. 그래도 두 번째 동생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두 번째가 높게 나왔네요. 즉석에서 각자 폰 바로 가져와서 진행할 리얼입니다, 여러분. 0.33점 차이로 두 번째 동생의 승리. 점수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상위 1%와 7%의 차이네요.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 외모란 순수한 외모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에서도 외모 말고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하나하나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냥 얼굴만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만의 아이덴티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느낌. 이게 진짜로 매력있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거에 외모까지 괜찮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극소수의 경우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보통은 외모가 되니까 잘 나온 사진만 올리는 케이스, 부족한 외모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후천적인 이미지와 스토리를 만드는 케이스, 외모와 노력 둘 다 안 하는 케이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할 건 두 번째, 이미지와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의 장점은 첫인상이 상대적으로 길게 간다는 겁니다. 외모보단 스토리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덜 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천적인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능동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결국 첫인상도 끝인상도 순수한 외모보단 이미지 메이킹, 스토리텔링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첫인상에 관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첫인상에서 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나중에 다른 안 잘난 모습, 평범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모습은 내 전부가 아닌데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결국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심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좋은 점을 보고 꽂힌 다음에 점점 다른 덜 좋은 부분, 별로인 부분까지 차례대로 알아가면서 그걸 이해해주는 시기입니다. 일단 먼저 좋은 점에 꽂혔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은 무조건 좋을수록 좋아요. 처음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첫인상에 몰빵하셔도 됩니다. 잘 나온 프사가 됐건 첫 만남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건 제일 자신 있는 데이트 코스로 가건 말이죠. 그러면 분명 상대방이 내 다른 모습들까지 받아들일 상황이 옵니다. 일단 좋은 첫인상만 제대로 박아놓으면 그 다음은 웬만큼 개판이지 않는 이상 좋게 흘러가요. 우리가 취업 면접을 보러 갈 때도 평소에 안 입던 정장 입고 머리 풀 세팅 쫙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웃으면서 얼마나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간인지 어필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면접에서의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입사하면 어버버하고 각자의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일단 우리 회사
사람이 되려면 그런 첫인상부터 잘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인상으로 내가 평가받고 내가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나일 뿐인데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댓글로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보단 애쓰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사랑은 특별한 겁니다. 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나도 특별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지만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채라고 눈앞에 들이밀어주는 패기와 열정을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저는 몇 점이냐고요? 보여드릴게요.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어.